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지난 1년 넘게 끌어왔던 대장동 사태, 대장동 게이트, 거의 종착역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까지 포함하면은 1년하고 한 2개월쯤 됐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5달 넘게 수사가 아주 강하게 진행이 돼 왔는데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른팔, 왼팔,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이 두 사람에 대한 영장, 공소장에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결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김용은 재판에 넘기는 공소장 A4 용지 20장짜리가 나와 있고, 정진상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재명의 밀착 최밀착 수행 비서, 이제 이게 정진상인데 정진상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김용의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57회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이라는 이 보스의 이름이 72번, 72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다 뭐라고 하느냐? 이건 사실상 이재명을 피의자로 본 영장이나 마찬가지다. 이재명을 피의자로 본 영장이나 마찬가지다. 놀라운 것은요, 이게 그러니까 김용 공소장을 보면은 이게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역전이 되어 있느냐? 김용은 48번 언급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김용을 재판에 넘기는 김용 공소장에 김용은 정작 48번 언급되어 있는데 그의 보스인 이재명은 57회가 언급되어 있다는 이 웃지 못할 사실입니다. 비유가 좀 적절치 못했습니다. 웃지 못할 게 아니라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그 꼭지점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그 대장동 일당이 이제 이재명 측근들한테, 그러니까 이재명 측근이라고 하면은요, 세 사람, 유동규, 김용, 정진상, 이 사람들한테 당초에는 37.4%를 지분을 주려고 했는데 이게 도중에 24.5%로 깎였다는 겁니다. 김용, 정진상, 유동규 등 이재명 측근 3인방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조달을 위해, 대통령 선거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선 경선 자금 조달을 위해 김만배 씨에게 수익금 지급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그 돈이 들어오지 않자 정진상 실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양반 미쳤구만. 이 양반 미쳤구만. 혼쭐이 나야 되겠구만, 그런 뜻이죠. 아니, 지금 어디다 대고 약속을 안 지켜? 그렇게 유동규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따로 놀고 있는데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유동규는 반쯤은 민간 업자들하고 어울려서 여기서 이제 뭔가 궁짝을 맞추고 대장동 일당이 일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는 정진상하고 김용하고 유동규가 또 이제 그 인허가권을 준 쪽에서의 어떤 그 3인방 노릇을 하고 그랬던 셈이지요. 2021년,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이제 거의 선거가 한 달밖에 남아있지 않은 대통령 선거가 그 막바지,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막 대통령 선거 준비를 시작할 때죠. 대통령 선거는 2022년에 있었죠. 이제 2021년 2월 달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대선에 출마를 할 때 그 밑에
정지 작업을 하고 사전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 그 정진상이나 김용에게 막 돈이 필요했을 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때 김만배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3분의 1은 유동규 새끼에게, 3분의 2는 유동규 형들에게 직접 줘야겠다. 이 녹취록 같은 걸 보면은요, 김만배가 유동규를 아주 버러지 보듯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만배가 나이는 좀 더 많고, 이제 김만배하고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유동규인데, 유동규가 유세를 좀 부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저쪽이 어떤 인허가권을 쥐고 있고 그쪽 뒷배가 이제 이재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하는데 아마 배 아래 꼴렸던 모양입니다. 정영학한테 그 녹취록에 보면은 저 싸가지 없는 새끼, 무식한 놈, 게슈타포 같은 놈. 게슈타포라는 게 뭡니까? 히틀러를 믿고 온갖 그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게 게슈타포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만배가 봤을 때 유동규라는 사람은 뒷배가 이재명이라는 것만 믿고 김만배 이쪽 민간인 대장동 일당한테 온갖 폐악을 부리는 게슈타포 같은 놈, 싸가지 없는 놈. 그런데 대장동을 개발하는 그 부동산 개발의 실무에 대해서는 일도 모르는 무식한 놈. 그래서 뭐 유동규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어찌됐든 3분의 2는 김용하고 정진상에게 줘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서 뒤져보니 정진상 사용하던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재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 누가 됐든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들은 컴퓨터에 남아있을 것인데 그것을 재설정을 해버렸다. 컴퓨터 새로 사다 놓은 거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증거인멸. 그리고 정진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CCTV를 가서 다 수사를 해보니까 정진상의 가족들은 출입을 한 그런 영상들이 다 남아있는데 정진상은 정작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증거인멸, 그리고 주거부정. 도대체 정진상은 어디서 잠을 자는지 알 수가 없다. 주거부정. 이것은 구속 요건이 됩니다. 주거부정. 도망갈 우려가 있는 놈. 컴퓨터를 싹 지우고 새로 운영체제를 깔아놓았다는 것은 이것은 증거인멸을 작심하고 있는 놈. 이렇게 되니까 판사가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용의 공소장을 보면은 압수수색 영장, 정진상의 압수수색 영장과 김용의 공소장, 여기에는 검찰 수사의 결론 부분이 다 나와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재명 측근, 지금 말씀드린 그 유동규, 김용, 정진상 측근하고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등등은 10년이 넘도록 유착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핵심 측근 그룹이라고 그 공소장에 표현이 되어 있대요. 이재명 핵심 측근 그룹. 이재명 3인방 이런 거죠. 사실 공소장에다가 그런 말을 쓰기는 점잖지 못하니까 언론에서는 3인방이라고 부르는데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핵심 측근 그룹. 이해관. 그래서 그 김용하고 유동규는 2008년, 2009년 성남시 야탑 3동, 정자 2동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우호적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이 공소장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자가 뭐 취재를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뭐 장문을 해서 쓴 문장이 아니고요. 공소장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이렇게 썼다는 거지요.
2008년, 2009년 그때부터 이미 김용, 정진상하고 이재명은 서로 끈끈한 관계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검찰이 공소장에 썼다는 겁니다.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돼서 수시로 만남을 가졌고 이재명의 성남시장 당선뿐 아니라 향후 중앙정계 진출 등 정치 활동을 돕는 관계로까지 발전을 했다라고 검찰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 사람, 유동규, 김용, 정진상, 이 사람들을 필요한 장소에 하나씩 알박기를 하는 겁니다. 유동규는 어디다 알을 박아놓느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은 어디다 박아놓느냐? 성남시 의회. 그러니까 이재명이 힘을 써가지고 공천을 받아서 성남시 시의회 의원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정진상은 이재명 시장이 자기 바로 지근거리인 정책비서관으로 갖다 놓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3인방의 위치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다 누가 해주느냐? 이재명이 해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한 사람은 성남시의회에, 하나는 성남시청에. 이 셋이서 만나서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고 서로 손발을 맞추고 해야 될 일을 착착착 해나갔던 것이다 라고 김용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 일당들의 손발을 척척 맞췄던 것이 이제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측근 그룹, 이핵관, 대장동 일당 이 양쪽이 민관 합동 개발을 전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 로비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드디어 커다란 뭉치의 돈이 오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새로 드러나는 것은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을 보니까 이제 민간 쪽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남욱 변호사고 김만배인데 그러면은 이재명과 남욱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알아보니 이번에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다 드러나 있는데 그것은 2013년 유래 신도시 개발 사업자 공모 때부터 이재명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 이 사람을 미리 사업자로 낙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주체를 만들어줬다. 그 사람이 성남시장이든 지금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라고 이 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영장에 나오는 검찰의 수사 결론 그 표현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정진상 그 다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도움으로 유래 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이 되자 남욱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을 조달해 주기로 마음먹은 뒤 불법적인 이면 합의를 통해서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제공하기로 계획했다. 아니나 다를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넘어간 돈이 지금 현재까지 드러나는 것만 4억 원. 4억 원이 넘어갔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특히 재선 때 들어간 선거 자금, 그리고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경선 자금, 이런 거에 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은 검찰은 그 영장에다가 정진상과 이재명을 정치 공동체라는 표현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그 이재명 일당과 이 대장동 일당과 그 이재명 측근 그룹 사이에 돈이 오갈 때 그때 이것을 정진상이 이재명에게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이제 이것에 대한 수사가 그 부분만 수사가 나오면은 이제 수사 끝. 그래서 이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